안녕하세요. 신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숙제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나라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심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잡아 봅시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며느리를 얻으려고요. 전국의 모든 교수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에게 쌀을 마음껏 한 봉지씩 줬습니다. 이 쌀을 먹고 6개월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쌀을 6개월 동안 논아서 먹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다가 한 번에 밥을 한 번 해 먹은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요,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떡을 팔아서 자기도 배불리 먹고 6개월 뒤에 큰 달구지에다가 쌀을 싣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며느리가 됐을까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대체하고 나가거나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본인의 위치와 상황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곳에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나라의 흐름과 전체 흐름에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은 꼭 나쁜 상황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종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은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기고 나가고요. 저 또한 이 상황이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또 시간이라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고 넓고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파장 속에서 흐름 속에서 뇌파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의 파장에 흐르고 있다는 것만 가져도 여러분 힘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흉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흉추라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 생활에서 우리 사람 생활의 가장 면역적으로나 장부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에는 우리 머리에는 뇌가 있고 내장에는 복부에는 내장기가 있습니다. 뇌에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영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복부에는 혼백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뇌가 죽고 내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뇌사라고 판명을 하고 또 내장기가 죽으면 뇌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뇌하고 장부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상황이 어느 상황에서 하나의 합치점이 오게 됐을 때 요때가 치유의 반응이 오게 되죠. 내장기의 에너지가 너무 높게 되거나 이 뇌의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게 됐을 때는 휴식의 단계가 되는 거죠. 또 뇌의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는 생활의 에너지, 이런 교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흉추라는 부분이 12개의 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뼈와 뼈끼리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11번하고 12번 뼈는 부유누골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라는 부분은 어떻게 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교정과 만져줘야지 몸이 좋아질까? 또 목이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됐었던 부분이 흉추라는 등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적인 흐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먹어서 우리가 위를 통해서 식도통하고 위장에 들어왔을 때 이 음식인 내적인 에너지가 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에너지, 복부의 에너지가 돌 때 등 쪽에서는 척수신경의 흐름에 내적인 척수신경의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간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전체 에너지가 돼서 신경의 에너지로 몸을 돌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수열의 개념이 또 있잖아요. 흉추 3번은 폐랑 연관된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4번은 심포다, 5번은 심장이다, 쭉 가서 9번은 간이다, 10번은 비장이다, 11번은 비장이다, 12번은 위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위장의 상태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흉추라는 부분이 교정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이퍼시스라 해서 등 쪽으로 나와 있는 형상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 얘 각도를 잡아주려면 어디를 자극을 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의 답이 유두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두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뒤로 한 바퀴 띠가 형성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어제도 설명했듯이 박스를 포장을 할 때 그 물건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박스로 테이프를 한 번 더 포장하듯이 우리 몸에 요 라인의 흉추 라인을 하나의 띠로 형성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듭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부터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디부터 풀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하지? 도대체 이 문제의 실타래는 어디야? 라고 할 때 그 실타래 같은 곳이 뒷매듭과 앞매듭이 있습니다. 그 뒷매듭의 첫 번째가 목 쪽이죠. 왜냐하면 상경추라는 부분, 우리 상경추, 목경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횡격막을 지방하고 5번하고 7번은 장용신경의 뿌리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주로 목 디스크가 일어나고, 목의 정점은 4번이고, 상경추 위에는 이렇게 뇌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뇌관 위에는 변연계가 있고, 변연계 위에는 대뇌피질이 이렇게 덮고 있는 양상이다. 자, 뇌관에는 연수가 들어있고, 연수에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허준 드라마에 구침지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닭을 놓고 두 개의 침을 잘 놓으시는 그 옛날에 침구사,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 두 분이 이제 허준하고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침이 완벽하게 닭에 들어가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때 이제 한 명이 지게 된 이유가 그 침이 거의 연수 부분을 건드려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척수신경이라는 부분의 첫 번째 흐름 중에서 매듭이 감히 제가 정의를 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30년이 넘도록 임상을 하면서 고객들 관리를 하면서 첫 번째 고객이 어디를 풀어야지 좋아질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첫 번째가 뒷매듭의 후두골 쪽입니다. 위양골이랑 연결되어 있는 어쩌면 상경추 부분이고 어쩌면 연수 부분이고 어쩌면 미주신경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3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대학이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마지막이 피부 미용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 공학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향정학이라는 석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조금 근무할 때 EST라는 전기치료기계, EMS처럼 생긴 전기치료기로 지금 뭐 물리치료실에 맞는 기계로 사각근 주변을 이렇게 전기를 자극을 줍니다. 전기를 자극을 주게 되면 사각근 군복을 뚫고 나오는 3개의 신경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경이 사각근 쪽에서 내려가는 신경 중에서 이 장흉신경 라인하고 또 하나는 또 미주신경이 흘러가는 신경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전기치료로 미세하게 미주신경 라인하고 장흉신경, 특히 장흉신경을 딱 건드리게 됐을 때는요, 장흉신경 라인이에요. 이 복부 쪽에 전거근 라인부터 해서 앞쪽에서 복부 라인에서 전기장이 막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근에서 살짝 건드려서 신경 레벨을 건드리면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 있죠. 상완신경 지배에 내려갔던 뭐 우리가 근육과 피부를 지배하는 금피신경, 그다음에 메디안 너브, 정중신경, 그다음에 척골신경, 요골신경 이런 신경 레벨들의 가장 큰 뿌리를 건드려서 팔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미주신경이라는 하나의 그 신경줄기가 이 장부의 앞쪽 모든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첫 매듭을 미주신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가냐면은 사람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많은 딜레마에 빠졌고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참 많은 시간을 책을 보고
해부학실에서 300시간 이상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들, 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도 강의됐었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강의됐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건국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책을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 레벨들이 과연 우리 인체를 어디를 만지면 좋아질까라는 거였어요. 아픈 근육을 만질까? 아니면 신경 뿌리를 만질까가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장부가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장부의 에너지다. 근데 그 장부의 에너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미주신경이다. 미주신경은 뇌신경 10번에 있다. 우리가 뇌관이라는 부분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매듭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을 풀어준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올 수 있는 치유적 에너지의 파장도 나올 수 있고요. 연수랑도 연관되고요. 생명과도 연관되고, 모든 내장기랑도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상경추를 풀어주고, 그 미주신경 나오는 그 우리가 상경추 부분을 풀어주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복수하는 의미로 혈압이 떨어지고, 내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림프순환이 잘 되고, 640만 주 내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의 흐름이 좋아져서 장부 에너지가 좋아지고, 여섯 번째 알파파의 파장이 활성화돼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이 여섯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을 후두골로 잡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듭이 흉추 7번으로 잡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흉추 7번은 여자분들의 브레이저 라인이고, 견갑골이 이렇게 하각 부분이죠. 각 흉추는 내장기를 관여하는 하나하나의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흉추, 특히 위장이라는 것은 흉추 12번입니다. 12번이 배수혈인데, 우리가 체하거나 음식에 뭔가 불편하거나 속이 불편하면 우리는 12번 부위를 자극을 주지 않고, 견갑골, 그러니까 브레이저 라인 위쪽에, 견갑골 등 쪽에 있는, 안쪽에 능형근 쪽에 있는 그쪽을 우리가 치게 되죠. 한마디로는 고황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라인을 쳤을 때 우리는 쉽게 트림을 하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추 5번에서부터 9번까지가 모든 장기에 뿌리가 몰려있는 대내장 신경줄기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반론을 합니다. 신 교수님, 교수님은 교과서에서 얘기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30년을 고객 관리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한 게 아니라 수십 명씩 30년을 사람들 몸을 만져서 어디 부분을 만졌을 때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까를 찾았습니다. 그 부분이 장부에 뿌리가 모여있는 그곳이었고, 그 중심이 5번과 9번의 중심이 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라는 뒷매듭 부분의 흉추 7번은 어쩌면 치료의 핵심 포인트고, 내장부의 장기들의 배수혈 쪽에서도 중심 라인입니다. 물론 내장기를 얘기하는 게 배수혈 쪽에서도 있고, 미주신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좀 이따가 복부 쪽에서 설명할 때도 나오겠지만, 큰 궁궐이라고 하는 심장의 모혈 라인 주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등 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는 게 흉추 7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매듭은 천장관절이라 불리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팔묘혈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천장관절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에 팔묘혈 라인, 천장관절의 이 꼬리뼈 부분,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초의 어떤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초의 기운을 안개에 비유한 것은 호흡을 들이마셔서 뭔가 숨 쉬는 그런 과정을 안개에 비유했고요. 중초의 기운은 세탁기에 세제가 들어가서 막 버무려지듯이 음식이 위장에서 멸균 소독되는 과정을 거품에 비유했고, 하초의 기운을 또랑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배설해야 하는 과정을 또랑과 같다고 하지만, 이 하초의 기운은 배설과 같이 생식기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개의 기운입니다.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호흡기냐, 소화기냐, 생식기 쪽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체 질환 쪽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초의 기운은 천장관절 라인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요, 천장관절은 여자들 생식기랑 연관되기 때문에
천장관절 라인을 함부로 건드리면 여자들의 생식기적인 요소 또 임신하신 분들 유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 쪽에 매듭 세 군데를 이해하고요. 이제 앞매듭으로 가봅시다. 앞매듭은 유두 가운데 있는 단중 또는 전중을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천돌이라는 라인에서부터 여기 우리 검상돌기 명치라는 곳까지 흉골 라인 중에서 유두 가운데서 연결되는 이 심포의 모열, 심장을 해부해보면 이런 가죽 주머니 같은 곳에 들어있죠. 심주머니, 그 심보자기, 심포, 심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자,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한 또 다른 에너지를 유치하게 되고요. 이 심포에서부터 고객의 손을 올렸을 때 세치 위의 자리가 고객의 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기랑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심포 라인을 호흡과 동시에 풀어주면서 첫 번째 상초의 기운을 풀어줍니다. 참 많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흉골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흉골이라는 거 물론 갈비뼈를 좌우로 잡아준 하나의 중심적인 요소라지만 이 부분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등 쪽에서 연결되는 그 흉골, 흉추, 소라식이라는 흉추들이 이렇게 돌아서 흉골과 같이 연관된다. 그러면 흉골 자체도 제2의 흉추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흉골 라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12개로 나눠서 포인트를 눌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12개 중에서 나눠서 세 번째 자리는 폐랑도 연관될 수도 있고 좀 내려가서 네 번째 자리는 심포, 다섯 번째는 심장, 여기서 아홉 번째 해결되는 자리는 간 이렇게도 연관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연관도 시켜지지만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인맥 라인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 임자가 마트림자 또는 임신하다라는 임자죠. 아까 뒤에 배수열은 감독하다의 독자의 동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맥 라인에서는 주로 모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장부에 문제가 되거나 내장기에 어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진 어떤 그런 자리들이죠. 자, 그래서 이 흉골 라인을 쭉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들은 이 라인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온열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온열로 풀어주시고 온기로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한번 만져봤을 때 첫 번째가 유두 가운데 심포의 모이라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꼽이라는 부분을 이제 만지게 될 거예요. 배꼽. 한의학적으로 신골입니다. 자, 제가 어느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치료의 고수들을 찾아다녀 가야 되겠다 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일본의 지역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배꼽을 통해서 어떤 치유하는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배꼽을 치유하는 때 그림을 보고 왜 배꼽을 한의학에서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성시하시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 배꼽을 통해서 음양우행 또는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걸 봤습니다. 태아가 엄마랑 같이 마주보고 있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림. 그래서 배꼽은 지금 엄마랑 끊어졌지만 아직도 배꼽 뒤에는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다 하나의 의미를 더하게 되면 오장육부라는 것은 결국 내장기의 모든 에너지가 도는 것이잖아요. 자연적 치유적 에너지가 도는 그 원리가 두 가지인데 피가 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중력선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요거에다가 하나 더 얹는 거는요. 오장육부의 기운이 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이 합니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돌기 위해서는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돌으려면 심장의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는 결국 정맥순환이고 근육의 에너지다. 근데 이 근육의 에너지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것이 복식호흡이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움직이는 우리 인체 전체 근육이 650개고 이 복식호흡을 주관하는 것이 횡격막이고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뿌리는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고 목을 잡고 있는 반대의 뿌리는 유두에서 세치 포인트다. 자, 결국 요 라인이 결국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잘 받아 적어 보시면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 사이클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서 이게 그림이
요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원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림을 찾게 됩니다. 자, 배꼽. 자, 이제 배꼽 주변을 만지게 됩니다. 배꼽 가운데는 토의 에너지를 얘기하고, 배꼽 위에는 화의 에너지, 배꼽 밑에는 수의 에너지, 오른쪽은 설명했듯이 금의 에너지, 왼쪽은 목의 에너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라인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듭을 배꼽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독소를 빼낸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 배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탁기의 에너지, 탁한 기운, 사기라고 되는 그 기운의 에너지는 배꼽을 통해서 중초의 에너지를 돌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에너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는 아까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던 뒤에 부분, 천장관절 라인을 똑바로 누운 슈파인 포지션에서 얘를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가장 앞쪽에서 잡히는 이 부분 ASIS 전상장골국을 똑바로 흔들어주면 뒤에 있는 천장관절 라인이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ASIS 전상장골국을 자극을 주는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흉추와 연결되는 결국 내장기랑 연결되는 하나의 핵심적 요소의 그림에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부터 좋아지게 해야 되지? 내가 저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까? 내가 좀 더 다른 샵하고 틀릴 수 있는 방법은 치료적 관점이 좀 틀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 좀 더 다르고다가 좀 프로답게 하고 싶은데 이 프로다운 모습이 고객에게 전달되려면 어디를 먼저 만져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 흉추 부분에 뒷매듭하고 앞매듭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면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의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들 각자의 지금 힘든 과정들도 다 느껴집니다. 근데 참 많은 어른들이 저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만 힘들 것 같아도 모두가 힘들더라. 까놓고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어떤 어려움 속에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살아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츠려 들거나 혼자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바깥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움츠렸다가 같이 보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슴이 제 가슴을 느껴질 때는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직업군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직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직업을 떠나서 그 사명감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큰 위치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적 경제 위험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내시고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큰 걸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꼭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바람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선선하다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할 거고 춥다면 제가 막을 겁니다. 버티시고 오늘 공부도 다시 한번 힘내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뛸 수 있을 때 걷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곁에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신은 이 시간을 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신이 신원범의 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잘 견디시고 내일 또 인터넷 방송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